브런칭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브런칭 7-2 시작하겠습니다. 7-2에 모시는 분은 저희 법인명은 아로마 무역이시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름으론 양키 캔들의 저희 임미숙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예, 먼저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임미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전 시간에 저희가 유창용 한국수 대표님 편을 찍었고요. 네. 오늘 또 엄청난 회원분들이 기다리시는 저희 양키 캔들의 임미숙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저희 아마 브런칭이 어떤 곳인지 혹은 브런칭을 운영하는 공유 FC 포럼이 어떤 곳인지 혹시 모를까 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다시 드리면요. 저희 공유 FC 포럼은 프랜차이즈 종사자들, 실무자들이 모여 있는 크고 의미 있는 포럼이고요. 저희 실무자들이 있다 보니까 대표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다 각자의 회사에 다니는 대표님들 이야기만 알고 있고 다른 대표님들의 이야기를 듣기가 어려웠고 또 그걸 오며 가며 차 안에서 보통 영업직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거라 생각을 해서 저희가 팟캐스트를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브런칭은 토요일 오전 브런치를 먹으며 브랜드 론칭 혹은 브랜드 히스토리에 대해서 편하게 나누는 팟캐스트입니다. 예, 그러면 임미숙 대표님 먼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양력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여자들의 로망이죠. 한국 여성 경제인 협회에 또 위원님으로 계시고요. 한국 프랜차이즈 협회에서도 이사님으로 계시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아로마 무역의 대표 이사님으로 거꾸로 읽었네요. 그래서 대표님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경력으로는 이제 경영전문대학원 나오셨고, 그다음에 미래교육원의 유통업 최고 전문가 과정을 하셨고요. 그리고 조향사 전문가 과정을 또 이수하셨고요. 또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에 뭐라고 읽어야 되나? 예, 갑자기. KFCCU, KFC 어렵네요 발음이. 예, 그래서 맞죠? 제가 네. 맞게요. 예. 그래서 순간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지? 네, 순간 이 어렵습니다. 과정을 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상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어요. 13년, 14년, 15년 이렇게 해서요. 대한민국 창조 경영 인상을 수상하셨고요. 또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표창을 받으셨고,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국미총리 표창을 받으셨고요. 국가 생산성 대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을 또 네. 표창을 받으셨습니다. 네. 와, 경력도 화려하시고 완전 그 여성 CEO로서 굉장히 선망의 대상. 네. 예. 부럽습니다. 경력과 저희 경력사항을 보니까요 공부를 많이 하는 CEO라는 인상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예, 대표님 아로마 무역 지금 양키 캔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아로마 무역은 2000년 초기에 설립해서 유럽사 목욕용품 들여와서 아로마 테라피 길을 열어놨고, 이제 국내는 빅 브랜드 화장품 빅 브랜드 이미 많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부딪히기가 좀 힘들어서 예. 양키 캔들을 조금 우회를 해서 이제 향기 문화를 좀 네. 리드해가고 있는데요. 전 세계 매출 1위 브랜드 양키 캔들 도입하면서 저희는 처음부터 이게 캔들 향초 사업이라 초장사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 이거는 이제 코드를 저희는 이제 이름이 캔들이라서 누가 봐도 향초인데 초장사라기보다는 저희는 향기 사업으로 분류를 했죠. 네. 그래서 이제 향기 시장은 이제 선진국형 아이템이고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이라 어쨌거나 선진국형 아이템이라는 거는 향후 이제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어서 거기에 메리트를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네. 네. 양키 캔들을 그러면 언제 수입하시기 시작하셨어요? 2007년에 저희가 런칭을 해서 올해 예. 이제 10년 차가 된 것 네. 같은데 한 5년 정도는 이게 들어와서 처음에 누가 초장사를 하려고 하겠어요. 예. 그래서 네. 이걸 아무리 좋다고 얘기해봐야 근데 가격도 비싸고 예. 이제 문화 자체가 없었으니까 네. 이거는 이제 초기에는 샵인샵 형태로 전국 한 200여 군데 거래처에다가 공급을 하면 도매 공급만 해왔는데 조금 넣어주다 보니까 많은 그 종류의 그 품목을 다 선배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네. 그게 좀 안타깝고 그래서 저희는 이걸 이 정도 반응 같으면
좀 전문샵 형태로 가는 게 좋겠다.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예. 직영점 이제 30개 우리가 운영을 처음에 했었거든요. 네. 화장품 하던 코너에다가 한 20% 정도 양키 캔들을 예. 넣어서 반응을 봤었어요. 근데 우리 직원들도 똑같이 이거 비주얼도 좋고 향도 좋은데 이거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이걸 어떻게 팔겠냐 이제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일단 한번 반응 보자 하고 이제 매장에 한 전체 비중 한 20% 정도만 양키 캔들을 깔았더니 손님들이 양키 캔들 들어왔다 이제 이런 얘기가 들어오게 되고 저희는 이제 양키 캔들 접목한 지가 이제 10년 됐지만 우리 국내 고객분들은 우리보다 훨씬 10수년 전부터 알고 있던 브랜드라는 게 상당히 큰 힘이 됐었던 것 같아요. 예. 그 이제 원인을 보면 이제 유학 시절에 아니면 이제 출장 갔다가 여행 예. 갔다가 이제 접촉하게 됐던 그런 브랜드였죠. 네. 이제 양키 캔들 쓰는 고객은 대부분 이제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상위권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쓰니까 일반인들은 이제 서민층에서는 쓰고 싶어도 못 썼던 거 비싸니까 네. 그래서 그런 로망을 갖고 있던 아이템 중에 하나였죠. 집안을 꾸며주고 이제 요즘은 왜 그 인테리어 마무리하면 이제 집 잘 지어놓고 조명이 안 들어가면 마무리가 안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조명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명에다가 향기가 보태져야지만 이제 인테리어 마무리가 됐다 할 정도 이제 향기로 공간을 이제 장식하는 공간을 향기 레이어드 한다는 그런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심심치 않게 요즘은 현대인이라면 어느 집을 가든 향초, 디퓨즈 같은 그 방향제 종류가 없는 집이 없을 만큼 많이 대중화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준비된 멘트셨나봐요. 쫙 거침없이 달려왔습니다. 예, 양키 캔들 얘기는 저희가 거의 저희 7회차 안에서도 후반부에 하고요. 이제 저희가 대표님에 대해서 좀 여쭤보는 시간을 앞쪽에 가집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의상이 또 네. 압도를 했잖아요, 저희. 예. 아름다우시죠? 예, 중절모라고 하나요? 저런 모자를 뭐라고 하죠? 베레모? 중절 중절 맞나요? 예. 네. 너무 멋있어서 들어오자마자 진짜 아름다운 회장님이 딱 오신 느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의상을 이거 지금 녹음 방송인 거 아세요? 네. 예, 의상을 특별히 이렇게 예쁘게 하고 오신. 예. 평소 차림이에요. 평소 차림이세요? 예. 죄송합니다. 오늘 네. 이제 주말이고 또 네. 장기 그 연휴 앞두고 여러분들은 네. 이제 여기 자리 또 오셔서 감사드리고 아. 저는 이제 편한 자리에서는 저는 이제 편한 복장인데 네. 그래 쉴 때 예. 주중에 저는 이런 복장을 좀 다닙니다. 왜 출근할 때는 이런 복장은 못 나오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모자를 좋아해서 네. 오늘은 제가 또 예. 향기 아이템을 지급하는 사람이고 하니까 네. 모자에서 이제 그 약간 네. 꽃그림이 좀 들어가 있는 왠지 차림에서 향기로움을 좀 느낄 수 있으면 예. 좋겠다 해서 네. 그냥 산에 갈 때도 이 모자 쓰고 다닙니다.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산에 예. 잘 다니세요. 예. 예. 대표님은 이제 뭐 18년이나 아로마 무역을 하셨는데 사업을 처음부터 이렇게 하신 건가요? 18년 전에? 그렇지는 않고요. 저 한 30년 이상 이제 무역회사 근무를 쭉 해왔었고 30년 전에요. 네. 예. 첫 직장으로 제가 나이가 지금 경영을 한 건 가문이 안 아니고 돼요? 예. 경영을 한 건 아니고 이제 직장이 무역회사에서 오래 근무를 했었고 예. 이제 해외 남들보다는 이제 해외 트렌드 분석이나 좀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아이템 선별력은 좀 남달리 좀 있는 걸로 생각이 들어요. 예. 오랜 경험을 통해서 예. 예. 그 고향이 혹시 어디세요? 마산입니다. 경남 네. 마산. 정말 나 경상도 분이 나오시면 왜 이렇게 마음이 왜요? 놓일까요? 경상도 분이세요? 저 대구잖아요. 대구세요? 저는 예, 그런가요? 예. 그러면 거기서 태어나고 자라고 거기서 회사도 다닌 건가요? 저희는 이제 고등학교까지는 마산에서 지냈고요. 20대 초반에 서울 올라와서 무역회사 계속 일을 했었습니다. 예. 예. 직장 생활을 일찍 시작하셨네요. 일찍 시작했죠. 예. 무역회사에- 20대 중반. 예, 무역회사에 혹시 들어간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마침 저희 가족이 무역회사를 운영을 하셨고 저희 형부가 운영을 하셨고 예. 거기에 이제 입사를 해서 저는 해외 통신 담당으로 이제 일을 하다가 또 격리 업무도 배우게 됐고 무역 업무도 배웠고 예. 이제 경영 총괄 업무를 좀 많이 했었죠. 한 20년 이상.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경영 노하우가 거기서 좀 많이 생긴 거죠. 그 회사가 약간 가족 경영 같은 회사인 네, 거네요. 맞아요. 예. 예. 그래도 20년 동안 있는 회사였으면 규모가 그래도 좀 탄탄한 회사였겠네요. 초창기 이제 시작해서 법인으로 이제 해외 수출할 저희가 아이템이 뭐였냐면 할로겐 전구 자동차 헤드라이트에 예. 들어가는 할로겐 전구를 국내에서 만들어서
플랜트 수출까지 동남아 쪽으로 쭉 해왔고 코스닥 상장하고 이제 회사 팔고 나와서 아로마 무역을 진행한 겁니다. 코스닥을 상장시켰어요? 네, 그 당시 이제 네. 제조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힘들었었어요. 아, 무역회사인데 제조업도 같이 네, 하고 네. 있는 저희가 이제 회사였어요? 그 할로겐 전구를 만들어서 아, 수출을 했으니까 예. 플랜트 수출까지 이제 했으니까 저희는 예. 자본재 수출로서는 이제 정부에서 저희는 애국자죠. 아, 어떻게 예. 보면.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양키 캔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주변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명에 관심이 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옛날에 회사도 이제 그 할로겐 전구 만든 조명이잖아요. 근데 촛불도 역시 불이니까 조명하고 이제 연관이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해서 저도 예. 그래서 알았어요. 아.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줄 몰랐고 이제 아. 양키 캔들 하게 된 거는 원래 제가 그 향에 관심이 좀 많았었고 예. 이제 또 여자니까 예. 제가 시골 출신이잖아요. 혹시 예. 어릴 때 저희는 이제 그 때 미는 문화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그 목욕할 때 목욕 문화가 때를 미는 문화잖아요. 이태리 네. 타올 문화가 생기고. 네. 네, 어릴 때 이제 저는 시골 살았으니까 소 키우고 닭도 키우고 하는 그런 시골집인데 목욕할 때 이렇게 왜 큰 드럼통에다 물 따끈한 물 이제 엄마가 이제 데워서 거기 몸 담그고 나와서 때를 돌멩이로 밀고 막 이런 때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성인이 되고 서울 와서 이제 성인이 되고 20대가 되면서 많은 문화를 접하다 보니까 야 서양 왜 유명한 영화들 영화 한 장면들 보면 여자 주인공들이 욕조에 거품 풀어놓고 그러니까 클래식 음악 틀어놓고 와인 한잔하며 촛불 켜놓고 음악 들으면서 룰루랄라 하고 거품 목욕하는 거 기억나시잖아요. 예. 여자들은 그게 로망이에요. 우리는 네. 언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아, 예. 그런 게 항상 고등학교 때부터 아마 그런 거를 좀 염두했고 많이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목욕 문화 하면 또 화장품 하면 유럽 쪽에 워낙 이제 그 선두 그렇죠. 기업 예. 지역이고 하니까 아 이게 유럽 쪽에 목욕 문화를 좀 들여와 볼까 하는 이제 생각을 했었었고 아로마 무역 처음 시작할 때 그래서 예. 유럽에 여러 가지 브랜드를 런칭을 해서 국내 한 10가지 브랜드 런칭을 저희가 했었어요. 국내 예. 유통을 쭉 하면서 이제 아로마 테라피, 스파 라인 그런 품목을 쭉 들여오면서 이제 예. 국내 아로마 테라피 문화도 사실은 아로마 무역을 통해서 많이 알려진 건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이걸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또 대기업이 이걸 하기 시작해서 아 대기업하고 싸워봐야 싸움이 안 되니까 대기업이 빨리 따라오지 못하는 건 뭔가를 좀 바꿔야겠다 전환을 좀 해야겠다 생각을 늘 하고 있었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양키 캔들을 접목한 예. 거죠. 아이템을 선정하는 작업을 과정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그것도 궁금한데 아까 20년 동안 하셨고 뭐 코스닥 상장했으면 혹시 20년 동안 하셨으니까 뭔가 보상이 좀 따랐나요? 그럼요. 아, 그래요? 지분이 있으셨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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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로 돈을 조금 사업을 할 수 있을 좀 시드머니가 네 되신 맞습니다. 건가요? 예, 기초는 예. 됐었죠. 근데 상장을 하고 회사를 왜 나오신 거죠? 왜 자기 사업을 하시려고 한 거세요? 이제 우리 가족이 운영하던 회사였고 네. 회사 이제 정리하고 아예 그냥 그 경영진이 바뀐 거죠. 아, 그러신가요? 팔고 예. 나와서 조금 이제 편안하게 좀 여유로운 걸 해보자 하고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전구 쪽은 어떻게 보면 좀 남성적이잖아요. 네. 이렇게 제조업체 이제 막 생산부하고 막 다투는 거 싸우는 이게 너무 싫어서 예. 그래서 이제 좀 편안한 거, 좀 안정적이고 좀 부드러운 거를 좀 접목을 하고자 이제 화장품을 하게 된 거죠. 예. 네, 이걸 하면서 예. 저는 주변 분들이 저랑 너무 잘 어울린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저도 즐겁고 하면서 화장품을 처음에 그 제조업으로 시작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유통만 하시려고 유통이죠. 처음에는 예. 제조는 하기 싫었었어요. 정말 안 하려고 그랬었어요. 예. 그래서 남이 만들어 놓은 완제품 그대로 들여와서 그대로 유통하니까 후가공할 게 없으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근데 이제 화장품 할 때는 사실 이 아이템 선정이 여성스러운 면이 있고 목욕 문화를 좀 바꿔보려고 들어오긴 했으나 유통기일 있고 고객 타겟이 정해져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고 부담이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손 놓으면서 양캔들 접목하면서는 이제 화장품에 어떻게 보면 이제 프랜차이즈 산업계 보면 대부분이 외식 업종이 위주잖아요. 아직까지는 저는 이제 비외식 업종인데 좀 특이한 케이스고 그래서 예. 외식 업종은 아무래도 먹는 거니까 신선도가 계속 따라야 되고 화장품도 역시 마찬가지더라고요. 화장품도 유통기일이 있고 고객 타깃이 다 정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재고 부담이 커서 이걸 전환하고 나니까 좋아진 게 뭐냐면 거기에 힘들었던 거 단점이란 단점은 다 보완된 게 양키 캔들 아이템이더라고요. 이게 고객 타깃이 일단 없어요. 예. 유통기일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운영 점주분들은 재고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완제품 형태로 그대로 공급을 해주니까 후가공할 게 전혀 없는 거죠. 네, 피로도가 낮은 거죠. 요 경쟁력 장점은 네. 예,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아, 네. 예. 그래서 아까 저희가 그 화장품을 수출을 목표로 시작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수입하셨다고 아, 얘기했어요. 수입. 화장품은 이제 수입해서 유통을 했었었고 예. 지금은 이제 양키 캔들 하면서 예. 지금 아직도 이제 지금까지 작년까지 아니 2015년까지는 예. 유통만 100% 예. 했었고요. 화장품을 수입해서 유통하셨을 때 어떻게 뭐 결국은 아로마 다른 쪽으로 넘어가셨지만 화장품에서는 어떻게 크게 어떤 성과들이 좀 있었나요? 2000년 초기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힐링 트렌드지만 예. 그때는 이제 웰빙 문화였거든요. 저희가 주로 들여왔던 거는 이제 천연 화장품 위주로만 들어왔었어요. 아, 근데 네. 국내는 빅브랜드 화장품 빅브랜드가 대부분 얼굴 라인만 만들었었고 그 당시에 저희는- 혹시 그 화장품 했을 때 비슷한 회사들이 어떤 데들이 있었어요? 없어요. 없고 없었어요? 그때는 이제 예. 빅브랜드가 많지만 그네들은 전부 얼굴 라인만 만들었었고 저희가 공략한 거는 바디용품이었었어요. 아.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씻고 바르고 향내고 하는 그런 그 바디 그 브랜드 있잖아요. 저는 비누만 써서 잘 모르는데 그 바디 유명한 그 바디샵이요? 예 바디샵? 바디샵 브랜드 그 당시에 있었나요? 없었죠? 영국 브랜드인데 아마 그 즈음에 한국에. 있었어요. 우리랑 아마 비슷하게 있었죠. 시작한 것 같아요. 아, 그 즈음에. 네. 했잖아요. 예. 그네들은 이제 한 가지 브랜드 들어왔었고 저희는 유럽에 이제 10가지 이상 브랜드를 런칭을 해서 아. 그러니까 글로벌 브랜드를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까 그 무역회사에 계실 때는 수출을 주로 하셨잖아요. 수입 수출 다 했죠. 아 수입도 네. 많이 하셨어요. 원자재 수입하고 완제품 만들어서 수출하고 네.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는 화장품 같은 경우는 수출할 생각보다는 그냥 수입을 하는 게 더 낫다고 보시고 그때 이제 제조업에 좀 이제 뒤었고 좀 예. 힘들어서 예. 조금 국내에서 제조를 한다는 건 그렇게 힘들어요. 정책 자체가 네. 워낙에 힘들 수밖에 없어. 지금은 아마 더 힘들 겁니다. 네. 최저임금도 매우 많이 힘듭니다. 오른다 그러고 여러 가지 악조건이 많다 이게 보니까 이제 제조업이란 거를 OEM으로 하더라도 그런 힘든 그런 것들이 다 그대로 유통회사가 어떻게 보면 부담하는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장단점이 있어요. 이제 네. 남이 만들어 놓은 거 완제품 들어와서 유통할 때는 우리는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니까 유통 전문가니까 만드는 것보다 유통을 잘하니까 유통이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지금은 네. 완제품 들여와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우리 거가 필요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양키 캔들은 아무리 잘 나가봐야 남의 네.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어쨌거나 세계적인 브랜드니까 또 국내 들여와서 1등 자리 매김해준 건 우리 역할은 이제 그것까지 예. 된 것 같고 그래서- 뭐 그거는 계속 유지를 예. 해줘야 될 것 같고 바디 용품들을 수입해서 하다가 그 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잘 되신 거죠?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전환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양키 네. 캔들을 해야 되겠다. 그 바디용품을 하면서 호황이었어서 2000년 초기 한 3년 4년 정도 호황 누리다가 이게 또 거래선들이 좀 열악한 그 총판 업체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외상을 주다 보니까 외상값을 좀 띄고 또 재고도 막 아, 우리가 한 1000가지 이상 품목이 되는데 그 1000가지 다 잘 나가지는 않거든요. 구색 상품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구색 상품이 계속 잘 나가는 게 아니니까 재고가 처지는 거예요. 그럼 유통기일이 있으니까 화장품은 또 유통기일 임박하면 저도 안 가져갑니다. 그래서 재고 부담이 많이 이제 쌓이고 또 외상도 좀 띄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안 파는 게 낫지 팔아서 못 받으면 돈을 못 받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저는 화장품 잘 모르겠죠, 당연히. 근데 화장품 재고 그거는 떨이 시장 같은 게 아예 없나요? 힘들다. 생각해 보세요. 얼굴에 바르는 거 예. 몸에 쓰는 건데 임박해지면 제 그 유통기일이 임박하면 누가 가져가겠어요? 안 가져가잖아요. 우리 먹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유통기일 네. 지나면 안 먹잖아요. 예. 예, 버리게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화장품 전문가세요? 아니요. 좋아하죠. 예, 예, 제가 유일하게 1일 2팩 아, 예. 유일하게 신경 쓰는 거 1일 2팩이라서 예. 그 보통 보면 그 여기 뭐 이제 신월 RC 네. 가면 도매상들 되게 많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안 가보셨군요. 가까운데. 네. 거기 가면 유통기한 딱 있는 게 있어요. 그런 예. 것들은 바닥에 그냥 쌓여 있어요. 아, 그걸 어떻게 쓸 수 있는 방법 없나? 그래서 아깝네. 이제 저희가 단순히 이제 유통기일 때문에 바꾼 건 아니었고 이게 이제 호황을 누리니까 대기업이 이제 바디용품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거랑 아. 이제 저희가 예. 틈새로서도 이제 이거는 생명이 끝났다 생각이 들었고 아. 아무리 싸워봐야 이제 국내 빅 브랜드는 이미 뭐 외형이 워낙 크니까 스타 마케팅에다가 뭐 사은품 공세 온갖 그 홍보 수단을 다 동원하잖아요. 네. 저희는 거기 틈새에서 끼어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 대기업하고 싸워봐지 안 되겠다 싶어서 예. 이제
빨리 따라올 수 없는 뭔가를 선택한 게 이제 양키 캔들인데 예. 결국 화장품을 하다가 향초로 간 게 이상하잖아요. 네. 전혀 다를 것 같잖아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향초하고 화장품하고 공통점이 뭐냐면 2000년 초기부터 저희가 화장품 런칭할 때부터 해외 박람회 나가 보면 저는 화장품 부스에 가보면 항상 향초가 따라다녔었어요. 그게 초가 왜 화장품 샵에 있을까 봤더니 왜죠? 예. 네, 구색으로 항상 있었는데 이거 무슨 연관이 있을까 봤더니 목욕 문화잖아요. 바디 용품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욕할 때 거품 목욕할 때는 항상 음악을 틀어놓고 거품이 이제 향기 네. 스파 라인이거든요. 그다음에 촛불 켜놓고 촛불은 기본으로 따라다니는 거니까 근데 초에도 향이 있잖아요. 초의 향과 거품 향이 이렇게 그게 충돌하는 거 공통점입니다. 아니에요? 그 충돌하는, 향 원료가 공통점이에요. 보통 아로마 하면 식물에서 추출한 그 몸에 이로움을 주는 그 에센셜 오일을 아로마라고 하거든요. 그 같은 원료를 화장품에 접목하면 천연 화장품이고 초에다 접목한 게 이제 아로마 향초인 거죠. 그 향 원료가 이제 공통점이 있는 거죠. 그 아까 전에 그 양키 캔들을 하게 된 그 아이템을 선정하게 된 얘기 잠깐 아까 중간에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 방송 보는 분들은 이제 프랜차이즈 종사자들이 많은데 대부분이 외식이에요. 그래서 수입하고 수출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거의 다 문외한이거든요. 그 아까 무역회사 했을 때도 그런 일을 계속 하셨을 거고 양키 캔들을 이제 론칭하기 위해서 과정들이 있었을 건데 그거를 저희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수입이나 수출, 라이센싱 하는 거 이런 걸 잘 모른다고 가정해 주시고 좀 상세하게 양키 캔들을 어떻게 한국에 들어오게 됐냐, 네. 해외를 나가서 담당자를 찾고 뭐 통관 뭐 이런 것들도 되게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좀 더 자세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요즘은 워낙 이제 해외랑 소통을 많이 하는 시대고 또 네. 무역을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내가 어떤 아이템이 필요하면 전문 업체를 통해서 수입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이제 옛날부터 무역 회사를 운영해 왔고 해외랑 이제 소싱할 때 저희도 이제 국내 돈을 띄워본 거는 국내 사람 한국 사람한테 돈을 띄웠지 외국 사람한테 돈 띄워본 적은 없습니다. 네, 저희는 돈을 띄워봤지만 돈을 안 준 적은 없거든요. 근데 해외 나가 보면 보통 이제 박람회를 통해서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시장 조사하러 나가서 샘플도 많이 받아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저희가 화장품 할 때였으니까 밀라노 이제 박람회를 갔었는데 예. 자비로 가는 건가요? 보통 그런 박람회는? 그럼요 좀 회사 이제 비용 부담해서 가는 건 시장 개척하러 가는 거니까 뭐 여러 가지 브랜드가 수백 개 브랜드가 나와 있잖아요. 그 박람회를 돌면서 우리가 가만 느끼는 게 어느 순간부터 한국 사람들이 오면 샘플 값을 다 돈을 받고 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안 그랬다. 옛날에는 그냥 샘플하면 그냥 샘플 다 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보따리 장사가 많이 늘어나면서 이제 그게 좀 많이 인식이 안 좋아진 거죠. 그걸 가져가서 판다는 거죠? 가져가서 파는데 그러니까 밀라노 한번 갔다 오면 비용이 많이 깨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샘플을 가지고 샘플 팔아서 비용을 충당한다고 말이 나올 정도였었어요. 그 화장품업계는 그런 얘기가 누누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좀 국민성도 좀 떨어진다 생각이 들고 창피하더라고요. 무역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금도 저희는 어디다 샘플 제공할 때 돈 받고 제공하고 저희가 샘플 받아올 때도 돈 다 지불하고 유료로 갖고 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저희 거를 가져갈 때 샘플을 줄 때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냥 돈 유료로 받고 대신에 그 거래가 성사가 되면 샘플 가격을 이제 감액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정작 할 사람 같으면 그러니까 신중하게 판단하고 신중하게 거래를 해요. 그네들도 다 제조업체가 다 돈 들여서 생산하는 거잖아요. 다 돈인데 네. 그거 무료로 가져가서 그러니까 무대기로 막 갖고 보따리 막 싸가지고 와서 그냥 허지부지 돼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한국 사람들은 가져가면 그러니까 그 계약은 잘 따온대요. 한국 총판가를 잘 따오는데 에이전트가 계속 바뀝니다. 잘 바뀌어요. 좀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이걸 신중하게 판단해서 오다 성사를 시켰으니까 이걸 가지고 올인을 하는 거죠.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저희는. 예. 양키 캔들이 세계적인 브랜드라서 뭐 잘 지금까지 빠른 시기에 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양키 캔들을 목숨 걸고 한 거거든요. 이걸 향 문화를 한번 바꿔보려고 정말 한 건데 근데 보통 그 업체들이 그렇게 잘 안 하세요. 안 하는 참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예.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뭐 제대로 좀 신용조사 생산업체도 예. 사실은 회사도 봐야 되거든요. 무조건 상품 네. 좋다 들어올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꾸준히 우리한테 공급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인지 회사가 탄탄한지 그런 것도 많이 봐야 되는데 예. 그냥 아이템 좋으면 공장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막 들어오는 데가 되게 많은 게 안타까웠었어요. 박람회 가서 그래서 거기서 양키 캔들을 만나신 거예요?
저희는 박람회에서 통해서 만난 건 아니었고 예. 저 화장품 수입할 때부터 이제 향초를 저희가 좀 조금씩은 갖고 있었어요. 유럽 거를 예. 몇 가지 브랜드를 이제 구색으로 지급을 하고 있다가 늘 관심을 갖고 있다가 서칭을 해보니까 이제 양키 캔들이 세계 최고 브랜드더라 이제 알게 됐고 그걸 이제 신용 조사를 쭉 해본 거죠. 나름대로. 한 다음에 그래서 연락을 기왕 할 거면 세계 1등 브랜드를 해야 되겠다는 이제 그런 마음이 항상 예. 있었었고. 그래서 뭐 연락을 뭐 전화로 했나요? 어떻게? 통신을 통해서 이제 했었고 예. 이제 그 대기업이 우리한테 선뜻 주려고 하겠습니까? 한국 시장도 네. 뭐 코딱지만 하다고 예.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양키 캔들은 워낙 규모가 큰 회사라 수출에 별로 신경을 안 썼던 예. 브랜드죠. 이제 자국 시장이 워낙 크니까 그래서 노란 애들이 와가지고 조그만 애들이 와서 자꾸 달라 그러니까 예. 한국 시장을 이제 뭐 전혀 개의치 않았던 그런 이제 나라인데 막 이제 뭐 여러 수개월 통해서 이제 통신을 주고받고 하다가 갔다 오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몇 개월 만에 이제 얻어낸 게 양키 캔들인데 하고 나니까 얻어내고 나니까 계속 수출은 별로 신경을 안 쓰니까 이게 수출 부서가 되게 약해요. 미국 본사가 자국 시장이 대부분이 그런가요? 그건 아니죠. 그 양키 캔들의 양키 캔들만 그래요. 예. 예. 워낙 이제 해외 시장 눈 돌릴 만큼 그렇게 뭐 그럴 필요가 귀찮다 네. 이거죠. 네. 처음에는 많이 아, 귀찮아했었어요. 예, 그렇죠. 예. 근데 그 보통은 다른 것들도 그렇고 그런 브랜드들을 잘 잡으면 보통 돈을 벌더라고요. 근데 처음부터 저희는 얼마 이걸 한국 시장에 들여와서 우리가 이제 실적을 얼마나 할게 이런 얘기를 하지를 않았었어요 처음부터. 예. 그네들도 별로 기대치도 없었고 일단 우리한테 한번 맡겨달라 요구를 했었고 저희는 이제 1년 해보고 2년 해보고 이제 점차적으로 늘려갈 거다만 얘기를 했었죠. 그렇지만 최저한선은 저희가 이제 기존 그 유통망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직영점을 30개를 갖고 있었고 이미 또 유통망이 전국에 한 200여 군데가 되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대략 어느 정도 최소한 이제 가이드를 잡아서 이렇게 하겠다고 한 게 1년 하고 2년 해보니까 우리가 약속한 것보다 훨씬 많이 갖고 온 거죠. 총판권이라는 게 보통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 기준으로 질문 드리는 건데요. 총판권을 계약하는 그 단계가 몇 개를 너네가 우리한테 사야 된다 이런 개런티로 해서 구매를 하는 조건이고 그 개런티 구매 양에 맞춰서 금액이 정해지는 판매가가 정해지는 뭐 이런 구조인가요? 그런 게 없지는 않은데요. 네. 저희가 양키 캔들 접촉할 때는 어떤 뭐 프랜차이즈를 하겠다 뭐 이런 크게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있지는 않았었어요. 전혀 한국에 없던 시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엄청 고민이 컸겠죠. 이걸 런칭을 할 때. 근데 초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라고 생각했다면 아마 안 했을 거예요. 감히 못하죠. 이제 이걸 향기 사업으로 풀어 나가야겠다. 이제 저희는 처음부터 꼭지를 그렇게 이제 보고 이거를 런칭을 했기 때문에 기존 우리가 이제 화장품 할 때 유통 그 채널이 도매 유통만 쭉 해서 이제 총판을 두고 도매 유통을 했기 때문에 리테일 샵은 이제 총판이 또 리테일 샵에 공급하고 이렇게 하니까 저희는 직원을 많이 두지 않고도 유통을 하고 할 수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키들 들어오면서도 그렇게 쭉 해 왔었죠. 시작은. 네. 그래서 총판 계약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결과가 더 좋아서 근데 처음에는 이제 유통만 해서 이제 총판을 하려고 했는데 로드샵 매장을 내는 거는 또 다른 계약일 것 같은데 새롭게 또 계약을 하는 건가요? 이럴 경우? 이제 미국 본사랑 그 처음부터 이제 프랜차이즈로 해서 이렇게 키우겠다 그런 얘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저희는 이제 처음부터 국내 시장이 어떨지를 모르니까 조금씩 이제 샵인샵 형태로 공급을 해오다가 종류는 워낙 많은데 이 많은 품목을 다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제 샵인샵 형태로 들어가니까. 예. 뭐 화장품 하는 샵에 조금 들어가 있고 또 수입 주방용품 샵에 조금 들어가 있고 아로마 샵에 조금씩 들어가 있고 이렇게 갈증 해소가 안 되는 거죠. 저희는 예. 미국 본사는 한 4,000여 종의 상품군이 있는데 저희가 들여온 거는 이제 한 7, 800까지 지금 한 1,000가지 정도 들어와 있는데 그걸 다 선보일 기회가 없고 너무 안타까워서 반응도 나쁘지는 않은데 그래서 이전 정도 같으면 전문샵 형태로 한번 가도 괜찮겠다 이제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제 우리 가족을 통해서 이제 전문샵을 오픈하기 시작한 거죠. 그럴 경우에는 본사에 우리가 샵을 낼 거다 이런 거 얘기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거 얘기해봐야 통할 수 있는 나라도 아니었고 그래서 그냥 조용히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이제 작게 계획을 일단 해보고 실적으로 예. 보여주겠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저희가 10개가 오픈이 자동으로 되더라고요. 한두 개를 해서 예. 만족도가 높으니까 친구의 친구 하게 되고 또 뭐 친구 삼촌이 하게 되고 이렇게 막 주변인을 입소문을 통해서 이제 오픈을 하게 됐거든요. 예. 10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제 하겠다는 사람이 줄을 서게 된 거죠. 그러면
기왕 이럴 것 같으면 제대로 그럼 갖춰놓고 한번 해보자 해서 2012년에 저희가 정보 공개 등록을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을 하기 시작한 거죠. 예. 그잘 되고 물량이 늘어나면 이제 미국 본사에서 미국 맞죠? 미국이요. 아, 예, 미국 네. 본사에서 좋아할 것 같긴 한데. 많이 좋아하죠. 근데 저는 딱 의아한 게 네. 이제 아까 제가 사진을 봤어요. 미국의 양키 캔들 매장은 어마어마하게 예쁘고 크고 이런데 한국의 로드샵 매장은 작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스토어 아이덴티티가 다른 건데 이거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야 니네 매장 이렇게 작게 이렇게 여러 개 하면 안 돼. 뭐 더 크게 우리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해라. 뭐 이런 요구가 없었나요? 저희가 이제 전문 샵형태를 한번 가보겠다 처음에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네. 그네들은 50평대, 100평대를 얘기를 하는데 아. 최소 50평대 정도를 한번 해보라고 하는데 50평을 열어가지고 그 점포비를 충당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니었거든요. 예. 저희가 5년 동안 도매 유통만 쭉 해왔지만 아직 시작도 안 해봤는데 도매 조금씩 샵인샵형태로 했는데 이걸 갑자기 50평대를 우리 직영샵으로 운영을 할 수는 있지만 향 시장 자체가 그렇게 열리질 않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거든요. 예. 저희는 항상 스타일이 처음부터 막 크게 해가지고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정말 이게 한 땀 한 땀 한 걸음 한 걸음 예. 저희가 테스트해보고 만족하면 조금 키워가고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해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욕심 내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최소 10평 기준으로 오픈했던 이유가 뭐냐면 우선 점주가 하겠다는 점주가 있어야지만 오픈이 되잖아요. 네. 그럼 점주 부담을 일단 줄여줘야겠다. 네. 점포비 부담을 줄여줘야지만 하겠다는 점주가 부담이 생기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10평 기준으로 했고 전면이 이제 글씨가 우리 로고가 길기 때문에 전면이 4m는 나와야지만 왕복 6차선 도로 건너편에서 보면 이제 적정한 사이즈가 이제 보여지니까 근데 그걸 핵심을 잡았죠. 그래서 10평을 한 1년 해보니까 점주들이 한두 평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부족한 그 공간이 예. 좁은 거예요. 그러니까 품목은 자꾸 늘어나지. 또 이제 요즘은 그 샵 안에 보면 고객분들이 겨울에 이제 두꺼운 파카 입고 쉑을 메고 다니니까 그 동선이 적당한 동선이 나와줘야지만 이제 편의를 줄 수 있으니까. 예. 네.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12평 기준으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본사에 우리가 의견을 내서 그렇게 갈 수 있게 된 거네요. 그렇게 했더니 예. 이제 50평을 자꾸 얘기를 해서 우리는 예. 그렇게는 못한다 하고 그냥 그걸로 저희는 별로 요구 사항이 아. 없었어요. 그냥 우리 스스로 그냥 하나씩 해보자 하고 이제 왔던 게 이게 우리나라에 잘 맞아진 것 같아요. 예. 예. 그 로드샵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저희 소비자들이 인식할 때는 되게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되게 많으세요. 예. 혹시 그 근데 저희는 특별- 10년 걸렸어요. 아, 그렇죠. 예. 근데 아까 여기 저희 한국수 유창영 대표님은 이제 제가 피자 알블럼 회사를 다니는데 2년 된 회사인 줄 알았대요. 12주년 행사를 얼마 전에 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양키 캔들도 갑자기 폭발적으로 인지도 높아지겠는데 그런 특별한 뭐 이유 같은 게 있었나요? 네, 가맹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는 이제 도매 유통만 쭉 해왔기 때문에 그게 한 5년 걸렸거든요. 5년 동안 이제 시장을 알리고 예. 이제 향초 문화를 자꾸 이제 확산시키고, 리드해주고 예, 한 예.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속도가 붙는 것 같은데 한 자리에서 다 볼 수 있는 그 공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전문샵 형태로 전환한 거죠. 예. 그리고 전문사 샵이 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고 현재 그 브랜드의 전반적인 개요를 부탁드릴게요. 몇 호점이 있고 예. 어떻게 되나요? 지금은 한 150호점이 이제 개설돼서 운영하고 있고 대부분 저희 가맹 점주분들이 1인 다점포를 많이 운영하세요. 예. 하나 운영하시는 분이 2개, 3개, 뭐 5개까지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지인을 통해서 이제 뭐 주변 분들이 한 점주를 통해서 주변 분들이 이제 예. 친구의 친구 뭐 이렇게 해서 예. 오픈한 게 한 점주를 통해서 한 20개 이상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 예. 그래서 1인 다점포 비율이 높다 보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그 입소문이잖아요. 점주 네. 만족도가 또 높고 수익이 많이 나서가 만족도 높은 게 아니라 수익은 그렇게 뭐 대박 나는 상품은 사실은 아니죠. 지금은 이제 점포가 많이 생기니까 동네마다 대부분 있다 보니까 피로도에 비해서 점주 그 투자비 비해서 피로도가 낮으니까 점주가 운영하기 수월하다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하세요.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엔 다점포 방식으로 운영하는 게 점주님 입장에서 더 효율적이고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것도 사실은 이제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처음에는 다점포가 늘어나면 더 좋겠다. 이거 홍보도 다 잘 되고 좋겠다 했는데 단점은 또 있더라고요. 어떤 다점포를 운영하면 점주 집중력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안주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수익이 어느 정도 나니까
이걸 더 열심히 좀 해보려는 그런 욕심이 점점점 줄어들고 전체 이제 합이 소득이 높아지니까. 네. 좀 저희가 처음에 이제 가맹 사업을 하겠다고 그 제가 잡았던 이유가 타겟은 이제 4, 5, 60대 여성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평균 수명이 이제 10년은 연장이 돼서 100세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저도 이제 50대 중반인데 제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나 선배들 보면 정말 가정 환경도 너무 좋고 소득 수준도 높고 한데 에너지가 너무 남는 거예요. 이 주부분들이. 예. 에너지가 너무 많은 걸 본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 에너지를 어디다가 쏟아부어야 되는데 매번 남편한테만 쏟아부으니까 어떻게 보면 남편분이 더 피곤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이걸 운영하게 되면 남편도 장기 보험 드는 거다고 제가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아내분 그 이제 신경 쓰이는 부분을 남편 올인하고 있지 않고 이쪽으로 소속감이 생기면 본인도 재미있고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고 적당히 럭셔리한 그 매장 하나 운영하는 거 향기롭게 지낼 수도 있고 그게 참 좋겠다 해서 이제 5, 60대 타겟을 잡았는데 지금은 만족도가 높다 보니까 5, 60대는 기본인 거고 이제 점점 나이도 젊어지고 여성 타겟이었는데 남성 점주도 많이 늘어나요. 예, 그게 판매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여성스러운 네. 남자인가요, 그분들은?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지금은 이제 남자분들도 이제 꾸미는 시대가 왔어요. 예. 혹시 그 머리 이발 어디서 하세요? 요즘 미용한다고 그러죠 남자분들도 예. 이발한다고 그러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 아빠 세대는 이발한다고 그랬거든요. 이발소에 가서만 머리를 다듬었거든요. 맞아요. 지금은 다 미용실 가서 머리를 다듬잖아요. 미용을 한다고 그러죠 남자분들도. 예.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남자분들도 이제 자기를 꾸미고 안 좋은 내 몸에서 안 좋은 냄새 나는 걸 싫어하고 여성들이 싫어하니까 네. 그래서 내 몸에 향이 나는 걸 원하고 내가 있는 공간에도 향기로 이제 공간을 꾸며주는 그런 시대가 그 온 것 같아요. 20평 정도가 표준 점포가 맞나요? 12평이 12평. 예, 기본적인 평수인 것 혹시 같아요. 평균적으로 매출을 점당 매출을 혹시 알려주시나요? 점당 매출 1등 매장하고 꼴등 매장하고 예. 매출 차이가 어느 정도 날 것 같으세요? 혹시 강남점의 직영점인가요? 거기 강남 5번 출구에 대로변 있는 거. 5번 출구에 있는 그 삼성 회사 강남 대로점 예. 네네 직영이에요. 예. 네. 거기 제가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저기 어디 방문하는데 선물로 타치 좋잖아요. 네. 그래서 선물 사러 가서 했는데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네. 이벤트를 저 이런 거 당첨이 안 되는데 이벤트 2등 상품이 돼서 5만 원짜리 디퓨저 이거 해서 너무 받으셨어요? 예. 축하드립니다. 2등에서 2등. 예. 그래서 제가 그 직원한테 여기 혹시 직영점이냐고 하니까 직영점이래요. 그래서 대표님이 우리 브런칭에 오신다고 다다음 주에 뭐 그러셨어요? 이래가지고 네. 되게 반가운 일이 있었어요. 거기 이제 입점 2주년 행사로 저희는 매 그랬어요? 점포마다 1주년마다 이제 행사를 해요. 프로모션을 네. 매번 행사하면 또 이제 안 좋잖아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제 매 1주년 될 때마다 그 단골 고객분들한테 이제 예. 프로모션을 하죠. 1등 점포랑 아까 꼴등 점포의 차이를 여쭤봤는데요. 네. 1등 점포가 혹시 점포 사이트도 알려줄 수 있나요? 1등 점포 어디인지? 1등 점포 홍대 뭐 홍대? 홍대랑 합정이나 이런 쪽에 1, 2등 왔다 갔다 1억 하죠. 팔지 않을까요? 1억까지 못 팔려나? 근데 1등과 꼴등 점포 매출 차이가 거의 10배 이상 나요. 어마어마하군요. 네, 10배 예. 이상 나요. 그 1등 점포들은 가맹점인가요? 직영점인가요? 가맹점이죠. 그분은 네. 되게 좋아하시겠네요. 이게 이제 1등 점포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외식업종도 마찬가지겠지만 점포 사이즈에 비례하는 것도 아니고 예. 상권이 무조건 좋다고 다 1등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점주 역할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뭐 1등 점포 같으면 다 상권이 좋을 거라 생각하잖아요. 물론 좋은 상권도 있어요. 있는데 점주 운영자의 그 마인드에 따라서 매출이 엄청 또 차이가 납니다. 저는 그걸 느꼈어요. 여자들은 정보가 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자는 또 감성적으로 막 얘기에 흔들리고 남자는 정보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들어갔을 때 그냥 설명해주면 구매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설명을 안 해주는 데들도 많다는 거죠. 맞아요. 근데 제가 딱 들어갔는데 뭐 어떤 행사, 어떤 목적입니까? 뭐 아니면 예산은 얼마 정도 생각하시는 이런 것들 질문 받으면서 유도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네, 예. 특히 우리 아이템 같은 경우는 이제 연계 판매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네. 구경하러 온 손님한테 하나 팔아야 되고 하나 사간 손님한테 2개 사게끔 연계 판매를 해야 되고 2개 사간 손님이 재구매가 오도록 네. 고객 관리를 이제 해야 되는 건데 그건 어떤 아이템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예. 특히 저희 아이템은 그냥 초 하나 사러 오신 분한테 악사리를 연계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대부분 사게 돼요. 맞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사고는 싶은데 너무 이쁘긴 한데 비싸서 예. 들었다 놨다 하다가 그냥 작은 거 하나 사가신 분이 계세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써보고 향이 좋으니까 이제 재구매 올 때는 제일 예. 큰 사이즈를 사가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1부를 마칠 시간인데요. 1부를 마치기에 앞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요. 이렇게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도매 유통을 하시다가 이제 오프라인 매장을 내면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우리 소비자들이 인지하기에 되게 폭발적인 매장을 느껴졌는데 위기가 온 것 같아요. 제가 왔다고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독점 총판은 아니셨잖아요. 뭐 이제 해외에서 직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병행 수입이라고 하나요? 저는 잘 몰라요. 근데 그런 걸 하면서 시장이 조금 혼탁해지거나 좀 그러시지 않았나요? 이게 이제 필요악인 것 같아요. 병행 시장이라는 게 어쨌든 정부가 권장하는 그죠? 병행을 권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비자한테 이제 독점 가격대 때문에 폭리취할까봐 이제 가격대를 좀 대중화 시키려고 병행을 이제 권장을 하는 그런 이제 우리 제도가 그런데 막을 길이 없죠. 근데 병행이 자꾸 성행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인기가 있는 아이템이라는 거 보장이 된 거니까. 근데 저희 본사랑 저희랑 계약은 독점 수입 맞아요. 아로마 무역만 본사에서 정품을 들여올 수 있습니다. 국내 들어오는 병행은 본사에서 통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저희는 본사에서는 항상 그 2월 상품이 있어요. 1년 내내 2월 상품전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향초 같은 거 예를 들면 이제 향 종류가 한 1000가지가 돼 있다 보니까 향 왁스랑 향 색소 집어넣어서 이제 블렌딩하는 큰 가마솥이 있어요. 그 1000가지 되는 1000가지 가마솥을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 향 한 가지 향 드러내고 나면 또 다른 향을 집어넣어요. 그럼 초벌 나올 때는 항상 다른 향이 섞여 나오는 거죠. 저희 향은 이제 항상 향 스토리가 있거든요. 1000가지 종류가 전부 향 스토리가 있습니다. 조향사가 스토리를 전개를 해서 향을 만들어내는데 국내 들어와 있는 병행 상품 대부분 이제 2월 상품에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초벌 한번 나오는 그 향이 섞여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조향사가 주고자 하는 그 스토리를 못 느끼는 거죠. 전혀 다른 향을 느끼는 거죠. 현지 고객들은 이제 이미 그 향이 섞여 있다는 걸 알고 사는데 국내 우리 이제 소비자분들은 모르고 속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병행 상품 속에도 일부는 이제 정품도 섞여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이제 2월 상품 시장에서 들어오는 게 많아서 병행 시장 쪽에서 들어오는 거는 그 미국의 본사가 그 지역에서 뭐 판매하고 있는 그런 것들의 재고분을 누군가가 아울렛 시장에서 들어오는 이런 게 데서 대부분이라고 들어오는 보시면 거, 되죠. 예. 네. 알겠습니다. 조향사라는 직업이 되게 궁금한데요. 혹시 조향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향사 잠깐만요. 여기까지. 네. 아니 아까 끊고 싶었는데 그거를 그 질문에서 끊어야 되는데 말씀이 빠르셔가지고 못 끊었어. 이걸로 일부러 조향사로.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아, 주말 같이 음악 써주셔서. 너무 투수 없이